선생님, 새벽 3시 또 깼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서요. 저를 보시자마자 한맺힌 듯 말씀하십니다. 아파서 소리 지르면 옆에 계신 남편분이 깜짝 놀라서 깨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이라면요.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오신 분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선생님, 저 요즘 잠이 무서워요. 자면 또 다리 쥐날까봐. 잠이 무섭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말 들으면서 제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영양과 수면 생리를 연구해온 정혜민입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연구소에서 어르신들 상담도 하면서 수백 명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먹어도 소용없어요. 이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봅니다. 언제 드세요? 그럼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기 전에요,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요. 아, 거기서 이미 틀린 겁니다. 한국영양학회 조사 보니까 60세 이상 분들 중 70%가 마그네슘 부족인데 그중 절반은 이미 드시고 계세요. 먹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아니 누구도 제대로 안 알려준 마그네슘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마그네슘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72세 이명자님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이분이 상담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정말 피곤해 보이셨어요. 선생님, 저 석 달째 마그네슘 먹는데 왜 다리 쥐가 더 심해지는 것 같죠?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드세요? 밤 10시요. 자기 전에. 저녁은 몇 시에 드시는데요? 6시요. 일찍 먹어요. 아, 그 순간 알았죠. 4시간 동안 빈속이었던 겁니다. 빈속에 들어간 마그네슘은 위를 자극만 하고 거의 다 배출돼요. 돈만 버린 거죠. 제가 딱 2가지만 바꿔드렸어요. 식후 30분으로 시간 바꾸고 하루 한 번을 아침 저녁 2번으로 나눴습니다. 그게 다예요.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 달라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새벽에 한 번도 안 깼어요. 믿어지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80%가 이명자님처럼 시간만 바꿔도 효과를 봤어요. 시간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에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나는 이것저것 다 해봤어.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과학이 증명합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실험했더니 공복일 때는 흡수율이 38%밖에 안 되는데 식후에는 71%로 올라가요. 거의 2배 차이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지금 눌러주세요. 왜냐면 뒤에 나올 내용이 진짜 핵심이거든요. 특히 카페인 이야기 못 들으시면 지금까지 하신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돈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건강 챙기시도록 돕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밤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제 말 믿고 한 번만 해보시라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식후 30분이 황금 타이밍이라는 거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위장은 밥 먹고 나면 30분 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요. 소화액이 팍팍 나오고 장이 꿈틀거리면서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거죠. 이때가 흡수율이 최고예요. 그런데 빈속일 때는 어떨까요? 위가 비어 있으니까 방어 모드로 들어가요. 아, 뭔가 들어오네. 근데 밥은 안 들어왔네.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들어와도 제대로 못 받아들여요. 71세 하는 자님은 이걸 바꾸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원래 마그네슘만 먹으면 속이 쓰렸대요. 그래서 먹다 말다 하셨던 거죠. 근데 식후로 바꾸니까 속쓰림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밤에 깨는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었대요. 여러분, 저녁 드시고 30분 후에 드세요. 물 한 컵이랑 같이요. 속 약하신 분들은 밥 먹으면서 같이 드셔도 돼요. 혹시 지금까지 공복에 드셨나요? 그럼 오늘부터 당장 바꾸세요. 진짜예요.
다음 하루 한 번 말고 2번 나눠 드시라는 거.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우리 몸은 한 번에 마그네슘을 200mg밖에 못 받아요. 그 이상 먹으면 그냥 화장실로 직행입니다. 돈을 변기에 버리는 거예요. 국제영양대사학회에서 실험했더니 한 번에 먹는 그룹보다 나눠 먹는 그룹이 혈중 농도가 2배 넘게 오래 유지됐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밤새도록 마그네슘이 몸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69세 김상호님은 하루 400mg을 한 번에 드셨는데 설사가 심했대요. 그래서 200mg씩 아침 저녁으로 나눴더니 설사도 안 나고 피곤함도 확 줄었대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이러시더라고요. 식탁 위에 작은 통 하나 놓으세요. 아침 거 하나, 저녁 거 하나. 이렇게 나눠 놓으면 안 까먹어요. 여러분, 하루 한 번에 다 드시고 계셨죠? 오늘부터 둘로 쪼개세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나갑니다. 커피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커피 드시고 마그네슘 먹으면 거의 소용없어요. 카페인이 신장을 자극해서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쫙 빼버리거든요. 연세대 연구팀이 측정해 봤더니 커피 마시고 2시간 안에 마그네슘 먹으면 흡수율이 30% 이상 떨어진대요.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아까운 거잖아요. 68세 윤은숙님은 평생 아침에 커피를 드셨대요.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마그네슘도 같이 드셨고요. 근데 손발 저림이 계속됐던 거죠. 제가 커피를 보리차로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커피 없으면 하루가 안 시작돼요. 이러시면서요. 근데 2주 참으셨어요. 그랬더니 손발 저림이 줄고 밤에 잠도 잘 오는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선생님, 이제 커피 안 마셔도 돼요. 보리차가 더 좋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마그네슘 먹기 전후 2시간은 커피 금지예요. 녹차, 홍차도 마찬가지고요. 디카페인도 완전 무카페인은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혹시 복용하고 바로 커피 드셨던 분 계세요? 그럼 그동안 돈 날린 거예요. 그 다음 물 이야기 할게요. 마그네슘은 물에 녹아야 흡수돼요. 당연한 소리 같죠? 근데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물 서너 잔만 드시는 분들 많아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실험했더니 하루 1.5리터 이상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흡수율이 25% 높았대요. 물만 충분히 마셔도 효과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75세 정화영님은 물 마시는 걸 자꾸 까먹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묘수를 알려드렸죠. 1.5리터짜리 물병을 사서 선을 4개 그어 놓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렇게 4번에 나눠서 선까지만 마시는 거예요. 그럼 하루 목표량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정화영님이 이거 하고 나서 다리 쥐가 거의 안 난대요. 그리고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도 나아졌대요. 물 하나 제대로 마시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복용할 때는 미지근한 물로 드세요. 찬물은 위를 자극해요.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물량을 전문가랑 상의하시고요. 오늘 물 몇 잔 드셨어요? 지금 당장 한 잔 마시고 계속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음식 이야기 할게요. 사실 보충제보다 중요한 게 식사예요. 시금치, 두부, 현미, 견과류, 바나나. 이런 음식들에 마그네슘이 엄청 많아요. 대한영양학회 보고서 보니까 이런 음식 꾸준히 드신 분들이 수면 질이 35%나 좋아졌대요. 70세 조경자님은 고기만 좋아하셨대요. 채소는 거의 안 드시고요. 그래서 밤마다 다리 쥐가 났던 거죠. 제가 몇 끼니에 시금치나 두부를 하나씩만 추가해 보시라고 했어요. 한 달 후에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 밝으셨어요. 선생님, 한 달에 10번 넘게 났던 다리 쥐가 이번 달에는 딱 2번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음식만 조금 바꿔도 이렇게 달라져요. 매 끼니 녹색 채소 한 가지, 식물성 단백질 한 가지만 챙기세요. 짠 음식이랑 탄산음료는 마그네슘을 빼앗아가니까 줄이시고요. 오늘 저녁에 뭐 드실 건데요? 시금치 된장국이나 두부구이 어때요? 자, 정리할게요. 식후 30분, 하루 2번, 커피 2시간 간격, 물 충분히, 음식으로 보충. 이 5개만 지키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저녁 루틴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마그네슘은 신경을 진정시키는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자기 직전은 안 돼요. 식후 30분이 베스트예요. 왜냐면 소화되면서 흡수되고 잠잘 때쯤 혈중 농도가 딱 맞게 올라가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루틴 알려드릴게요. 저녁 먹고 30분 후 마그네슘 복용, 그 다음 밖에 나가서 10분 가볍게 걷기, 들어와서 미지근한 물 한 컵, 그리고 잠들기 전에 조용히 호흡하기. 이게 전부예요. 이거 실천한 분들 평균 수면 시간이 1.5시간 늘었어요. 특히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요. 오늘 밤부터 해보실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마그네슘이 빠르게 소진돼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마그네슘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거나 화날 때는 깊게 숨 쉬는 게 중요해요. 478호흡법 알려드릴게요. 간단해요. 코로 4초 숨 들이마시고 7초 참고 입으로 8초 천천히 내쉬세요. 이거 3번만 반복하면 심장이 안정되고 긴장이 풀려요. 밤에 잠 안 올 때 침대에 누워서 해보세요. 진짜 효과 있어요. 요즘 마음 불안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오늘부터 478호흡 해보세요. 나이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속 약하신 분들은 보충제보다 음식으로 채우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두부, 시금치, 현미밥처럼 소화 잘 되는 걸로요. 73세 최동수님은 위가 약해서 보충제를 못 드셨어요. 그래서 매일 두부 반모, 시금치 한 줌, 바나나 반 개 이렇게 드셨어요. 3개월 후 혈액 검사했더니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왔어요.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채소랑 단백질 충분히 드셨어요. 내일 장볼 때 시금치랑 두부 꼭 사세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게 수면을 망쳐요.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키거든요.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폰 치우세요. 대신 책 읽거나 조용한 음악 들으세요. 클래식이나 자연소리 같은 거요. 처음엔 습관 바꾸기 어려워도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적응해요.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과식하면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잠을 제대로 못 자요. 평소 먹는 양의 70% 정도로 줄이세요. 기름진 거, 매운 거는 피하고요. 66세 장미숙님은 저녁에 라면이랑 치킨 자주 드셨대요. 그걸 현미밥이랑 나물로 바꾸니까 속도 편하고 잠도 잘 온대요. 오늘 저녁 뭐 드실 건데요? 방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건조하면 잠 못 자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하고 습도는 50에서 60%요. 겨울엔 가습기 틀고 여름엔 에어컨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가습기 없으면 젖은 수건 널어두세요. 방 온도랑 습도 적절한지 오늘 밤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수면 패턴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해요. 주말이라고 늦게 자면 생체 리듬이 깨져요. 평일이랑 똑같이 유지하세요. 74세 송기철님은 주말에 새벽까지 텔레비전 보셨대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컨디션이 엉망이었죠. 주말에도 10시에 주무시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수월해졌대요. 매일 같은 시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마그네슘 효과가 배로 늘어나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정리합니다. 공복에 먹지 마세요. 식후 30분에 드세요. 하루 2번 나눠 드세요. 커피랑은 2시간 간격 두세요. 물 충분히 마시세요. 이 5개예요. 잘못 먹으면 돈만 날려요. 공복에 먹으면 위만 상하고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다 배출되고 커피랑 같이 먹으면 흡수 안 되고 물 안 마시면 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효과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먹으면 달라져요. 72세 이명자님처럼 일주일 만에 다리 쥐 멈출 수 있어요. 71세 한은자님처럼 불면이 절반으로 줄어요. 69세 김상호님처럼 설사 안 나고 피로가 줄어요. 68세 윤은숙님처럼 손발 저림이 나아져요. 오늘 딱 하나만 하세요. 저녁 먹고 30분 후 물 한 컵이랑 마그네슘 드세요. 이것만 바꿔도 내일 아침이 달라져요. 그리고 아침 저녁 2번으로 나누시고 커피는 2시간 피하시고 물 8잔 드세요.
시금치, 두부, 현미, 견과류, 바나나 매일 조금씩 드세요.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식후 10분 산책하세요. 자기 1시간 전엔 폰 치우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거창해 보이지만 작은 습관이에요. 이게 쌓이면 3개월 후, 6개월 후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거, 다리지 없이 편하게 자는 거, 낮에 피곤 안 하고 활기차게 사는 거, 다 가능해요. 다음 영상은 밤중 소변 때문에 잠 못 자는 분들 위한 거예요. 새벽에 화장실 두세 번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원인이 뭔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공감되셨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주변의 불면으로 고생하는 분께 공유해주세요. 오늘 밤 가장 먼저 바꿔볼 습관이 뭔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응원할게요.